안녕하세요. 이시안의 취준진담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특집이죠, 특집. 우리나라 취업시장의 10년 후의 변화. 야, 님 1년 후, 2년 후도 모르는데 10년 후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오히려 1년 후, 2년 후는 모르는 것 같고요. 10년 후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큰 흐름, 부분과 전체 같은 건데, 강물의 흐름은 우리가 예상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조금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강물 안에서의 물의 움직임은 정말 들쑥날쑥해요. 왔다 갔다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큰 흐름은 어쨌든 상류에서 하류로 가는 건 우리가 아니까요. 그래서 지금 1년, 2년이 그 강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예상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크게 10년의 그 방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예상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많은 취준생분들이요, 아니 그러면 10년을 지금 계속 취업 준비를 하란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도 계속 취업 준비생의 그런 모습들은 계속 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직이라는 것이 너무나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좀 구직 상태,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자 계속적으로 뭔가 트라이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얘기들인지 한번 들어가 보죠. 강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방울이 막 튀기고 왔다 갔다 하듯이요. 지금 보면 취업시장 자체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취업이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토익이 엄청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토익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예전에는 또 학점이 엄청 중요할 때가 있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 심지어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금융 자격증 3종 세트라는 걸 꼭 따야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 2018년 이전까지는 그랬었는데요. 2018년에 갑자기 우리는 자격증 안 받아, 자격증 쓰는 난 자체를 없애고 그러면서 일고에 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니까요. 그래서 아예 야,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러면 상시 채용으로 가겠다. 큰 방향성으로 보자면 지금 공채가 거의 폐지가 됐고 수시 채용으로 가는데 그것이 상시 채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건 필요한 때 필요한 인원을 뽑는다, 이게 수시 채용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때가 언제고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대기업들도 모르니까요.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 갑자기 또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심지어라고 할 수는 없죠. LG가 사이언인가? 있었잖아요. 그 LG의 스마트폰 G 무슨 시리즈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포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포기하는 데가 있다는 거가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확 지금 전향을 해가지고요. LG는 스마트폰 개념이 벌써 이제 희미해졌어요. 그쵸? 예. 그 인력들이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으로 이렇게 뛰어들었는데요. 이렇게 대기업도 피봇을 금방금방 하는 마당에 이게 엄청 빠르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어떤 때 누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더 모른다는 거죠. 해외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걸 잘하는, 해외에 대한 이해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좀 더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국내 사업에 집중하면 그런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년에 뽑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갑자기 뽑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지금은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뭔가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업들은요, 왜냐면 수시 채용이라고 해도요, 이게 결국 공채 과정, 프로세스는 공채 과정이다 보니까 한 사람 뽑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보통 2개월, 3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교육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실제로 써먹기까지 한 5,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연수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써먹으려면요, 상시 채용 제도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와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면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 이제 지원해 놓은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지금 다른 회사에 다닐 수도 있고 그냥 알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취업 준비만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업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순간 회사가 갑자기 한 3명 필요해. 그럼 이 3명에 필요한 사람들을 기존의 풀에서 찾는 거죠. 인재풀에서 쭉 찾아보면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이 지금 적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뭐 3배수, 10배수 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면접을 따로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필요한 3명을 바로바로 뽑을 수가 있겠죠. 이게 상시 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링크드인이라든가 이런 데 늘 이력서 업데이트 하듯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한 회사에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내가 가능한 한 뭐 이 사람들이 찾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그 사이에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다닌다든가 하고 있다가 또 기회가 오면은 갑자기 그만둬 이렇게 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산업은요, 빅블러 현상이 한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방, 다방 같은 것들이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었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지금은 뭐라고 있냐면 직방인가요? 여기서는 메타버스 오피스를 만들어서 그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워홈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 같지만 그 부동산업에 맞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메타버스 안에 플랫폼인 거잖아요. IT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직방이 지금 IT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직방 원래 플랫폼이니까 IT업이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해도요. 그리고 나이키가 제조업이잖아요. 나이키가 NFT 운동화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이키 메타버스에서 그걸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키가 NFT 운동화를 팔면 운동화를 판 게 아니거든요. NFT 운동화라는 얘기는 나이키란 브랜드만 판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건 IT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제조업이 아니라 IT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산업이야? 아니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이키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그거를 제조해서 IT에서 그냥 이렇게 파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빅블러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산업도 이런데 당연히 직무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제조업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IT업을 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케터인데 내가 이 회사의 마케터였는데 예를 들어 뭐 곰표라고 해봅시다. 곰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밀가루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그럼 밀가루를 마케팅하던 사람이 사실 밀가루는 마케팅도 잘 많이 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 곰표 맥주, 주류를 마케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좀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나는 이거 담당이니까 이러한 직무에서 이것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뽑을 때도요, 벌써부터요, 종합적인 사람. 그냥 딱 이거야. 이런 직무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만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호되는 거예요. 인문학을 아는 개발자.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그렇죠? 네. 개발자인데 인문학을 알아요. 반대로 IT 좀 아는 기획자. IT를 알고서 그리고 기획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엔 이런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인재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이런 사람들이 각광받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그런 인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는요. NCS도 좀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NCS는 이런 직무는 딱 이거야. 이런 직무는 이거야. 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혼종되는 직무들이 생겨날 거고요. 그러면 그런 직무는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인재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직무 자체가 빅블러여 가지고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어.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경계가 흐려지면서 NCS도 10년, 20년 있다가는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름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뭐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요. 10년 있다 가봐야 알겠지만요. 자, 어쨌든 간에
인재를 뽑을 때는 그래서 종합적인 인재상이 선호되고 있더라라는 거. 내가 그런 인재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스스로 좀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개발자면은 인문학을 배우고요. 인문학도면 IT를 좀 배우고 그런 식으로요. 뭔가 서로 상대방이라고 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싸우는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것들을 좀 알아가지고 접목시키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보다 더 풍성하고 그리고 인재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또 앞으로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체 가능한 업무들은 대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반복하는 루틴한 업무들, 이런 것들은 그냥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건 다 대체가 되고요. 그 AI한테 무언가 지시할 수 있고 AI가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가 인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계하는 업무는 컴퓨터가 하고 AI가 하면 됩니다. 회계 컨설팅,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인재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취업 하다 보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마 여러분이 대학 갈 때도요, 내가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대학 가는 거 자체가 꿈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냥 대학에 가야지, 그 대학에 갔어요. 그 순간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대학 생활이 지나갑니다. 하다가 갑자기 눈을 딱 뜨니까 취업할 시간이야. 어디에 취업하지?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이런 걸 하게 될 거야.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과에 간 거고 이런 대학에 간 거야. 라고 한다면 대학 생활도 거기에 맞춰 충실하게 했을 것이고요. 취업할 때가 돼가지고 또 이거 뭐 하지? 뭘 하면 될까? 이렇게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이걸 반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꿈은 취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취업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됩니다. 난 이것을 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선 이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는 게 필요해.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지요. 안 그러면 그냥 또 취업이 꿈이면요, 취업하는 그 순간 꿈이 끝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엔 꿈이 없었는데 그 입사하는 순간 꿈이 생기죠. 퇴사라는 꿈이 생겨요. 그렇죠? 네. 입사.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에 들어가? 이러다가 딱 들어갔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 봤자 며칠 다녀보면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자, 꿈은 멀리, 취업은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달려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10년을 바라보자는 거죠.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을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가시면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자, 모두 취업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좀 꿈을 크게 넓게 가지셔서 10년, 20년, 30년, 40년 있다가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두 인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취준진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밀가루를 마케팅하던 사람이, 사실 밀가루는 마케팅도 잘 많이 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 곰표, 맥주, 주류를 마케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좀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나는 이거 담당이니까 이러한 직무에서 이것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뽑을 때도요, 벌써부터요, 종합적인 사람, 그냥 딱 이거야, 이런 직무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만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호되는 거예요. 인문학을 아는 개발자,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그렇죠? 네. 개발자인데 인문학을 알아요. 반대로 IT 좀 아는 기획자, IT를 알고서 그리고 기획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엔 이런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인재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이런 사람들이 각광받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그런 인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는요, NCS도 좀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NCS는 이런 직무는 딱 이거야, 이런 직무는 이거야 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혼종되는 직무들이 생겨날 거고요. 그러면 그런 직무는 이거야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인재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직무 자체가 빅블러여 가지고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경계가 흐려지면서 NCS도 10년, 20년 있다가는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름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뭐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요. 10년 있다 가봐야 알겠지만요. 자, 어쨌든 간에 인재를 뽑을 때는 그래서 종합적인 인재상이 선호되고 있더라라는 거. 그런 내가 그런 인재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스스로 좀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개발자면은 인문학을 배우고요. 인문학도면 IT를 좀 배우고 그런 식으로요. 뭔가 서로 상대방이라고 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싸우는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것들을 좀 알아가지고 접목시키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보다 더 풍성하고 그리고 인재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또 앞으로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체 가능한 업무들은 대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반복하는 루틴한 업무들 이런 것들은 그냥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건 다 대체가 되고요. 그 AI한테 무언가 지시할 수 있고 AI가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가 인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계하는 업무는 컴퓨터가 하고 AI가 하면 됩니다. 회계 컨설팅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인재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취업 하다 보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마 여러분이 대학 갈 때도요. 내가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대학 가는 거 자체가 꿈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냥 대학에 가야지 그 대학에 갔어요. 그 순간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대학 생활이 지나갑니다. 하다가 갑자기 눈을 딱 뜨니까 취업할 시간이야. 어디에 취업하지?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이런 걸 하게 될 거야.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과에 간 거고 이런 대학에 간 거야. 라고 한다면 대학 생활도 거기에 마저 충실하게 했을 것이고요. 취업할 때가 돼가지고 또 이거 뭐 하지? 뭘 하면 될까? 이렇게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이거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꿈은 취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취업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됩니다. 난 이것을 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선 이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는 게 필요해.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지요. 안 그러면 그냥 또 취업이 꿈이면요. 취업하는 그 순간 꿈이 끝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엔 꿈이 없었는데 그 입사하는 순간 꿈이 생기죠. 퇴사라는 꿈이 생겨요. 그렇죠? 네. 입사.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에 들어가? 이러다가 딱 들어갔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봤자 며칠 다녀보면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자, 꿈은 멀리, 취업은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달려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10년을 바라보자는 거죠.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을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가시면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자, 모두 취업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좀 꿈을 크게 넓게 가지셔서 10년, 20년, 뭐 30년, 40년 있다가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두 인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취준진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